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어느덧 고려를 이제 배운 지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와, 그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시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선은 첫 번째, 태조 왕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고려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왕건이 나중에 이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표용 정책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워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호족 다음으로 등장한 이 고려의 이제 아주 힘센 세력이었지, 바로 문벌귀죠. 어떻게 그렇게 힘이 강해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살펴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좀 힘이 세진 이 문벌귀족의 대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난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에 이제 또 권력을 잡았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김부식과 맞서서 이제 새로운 사상을 주장했었던 묘한 승려 기억나시나요?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도 함께 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무신정면에 대해서 봤었죠. 우리 이 문벌귀족을 이제 또 다른 말로 문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이 문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막 권력도 엄청 세고 엄청난 경제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무신을 조금 깔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차별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차별 대우에 결국에는 이제 불만을 터뜨렸던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려의 내부 상황을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고려의 외부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해. 사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이 고려의 외부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란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진의 성장과 또 그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에게 뭐 신하의 국가가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4대의 요구까지 해서 많은 일이 있었어. 특히 이 거란과의 전쟁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든지, 아니면 강감찬 장군의 이제 훌륭한 활약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여진의 이제 4대 요구에는 우리 기억나죠? 이자겸이나 김부식이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이 고려 내부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고려가 녹록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협들, 북쪽의 위협들을 잘 막아내고 이제 건재하게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얘들아, 오늘 등장하는 이 나라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였어. 그래서 고려로서도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려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어디냐? 바로 몽골의 원나라입니다. 이때는 얘들아, 이 몽골에 이제 정말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영웅이 등장을 하게 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칭기스칸입니다. 어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칭기스칸은 얘들아, 몽골의 초원에 있는 이 유목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큰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나라야, 얘들아.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원나라의 그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정말 큰 나라야. 그리고 그 위명세가 어쩜 얘들아, 우리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저 멀리 끝까지 뻗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몽골 밑에 있었던 우리 고려는요 정말 이제 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우리 고려가 이렇게 원나라가 이제 되게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걸 알았던 건 아니야. 근데 알게 될 수밖에 없었지. 왜?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쳐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결국에는 이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의 80년이 넘는 이 기간 가까이 우리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이후에 변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왕들의 이름에는 무조건 충자를 붙였어야만 했습니다. 충을 왜 붙이냐? 충성, 충자인데요. 무슨 뜻이겠어? 원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우리 이 임금님들의,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에는 충자를 붙이게 됐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나라 왕들은 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된 거야. 그렇지? 이제 당연히 얘들아 사위와 장인어른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모시겠어. 사위가 이 장인어른을 어떻게 보면 공경하고 모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가 이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전쟁에서 졌고 또 우리가 이제 지배를 받게 됐으니까 이 원나라에게 공물을 바쳐야 했어요. 곡물 아니고 곡물이야 얘들아. 이제 이 곡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금 비교적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강한 국가에게 바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특산품 같은 거 있지.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삼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 고려가 매를 기르는 그리고 훈련시키는 능력이 무척 뛰어났대. 그래서 뭐 이걸 안 이제 몽골인들이 나중에는 우리나라 매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고려에서 있잖아 이런 매를 기르는 이 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나중엔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매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몽골에 바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이제 몽골 왕궁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궁에서 일을 할 만한 이제 사람들을 막 뽑아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녀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몽골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여러 가지 풍습도 이제 서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몽골에서 들어온 그런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있잖아요. 맨 뒤에 제가 이제 항상 읽기 자료를 넣어놓는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 여러 가지 이제 몽골에서 들어온 풍습들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읽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많아요. 설렁탕 같은 것도 얘들아 이제 우리가 그때 몽골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변발 헤어스타일도 그때 당시에는 좀 유행을 했다고 하니 놀랍죠? 어쨌든 이렇게 문화가 많이 들어온다. 근데 또 반대로 이 고려의 문화가 또 몽골에 이제 퍼지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아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가 이 고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볼 거거든요. 특히나 이 몽골이라고 하는 제국이 우리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삼별초를 중심으로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별초 관련된 책을 읽고 오면 우리가 이 삼별초가 과연 어떤 단체였는지 좀 한번 알아보고 또 실제로 몽골군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왜 우리 고려가 이제 원간섭기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얘들아 조금 영상이 길었네요.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보고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수고했어요.